2025년 7월 20일 새벽 2시 30분, 스촨성 한의안현 마레진 신화촌에서 시작된 한 줄기 굉음이 곧바로 지축을 흔드는 붕괴음으로 변하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많은 주민은 그 소리를 지진으로 착각했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 보게 된 것은 창문 밖에서 검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진흙더미와 바위를 실은 초대형 급류였다고 증언합니다. 불과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집이 뿌리째 뽑혀 흙과 돌과 함께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물의 굉음에 삼켜졌습니다. 이 참사로 8명이 숨졌고 30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최소 1,524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40채가 넘는 가옥이 파괴되거나 매몰되었고 60km에 이르는 도로가 훼손되며 지역 전체의 이동과 구조 활동이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스촨성 응급관리당국은 이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개시했고, 같은 날 15시 30분, 스촨성 지질재난 돌발사고 긴급대응계획 2024 개정에 근거해 지질재난 대응 단계를 3급에서 1급으로 단번에 격상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역 단위의 재난이 아니라 광역적이고 연쇄적인 2차, 3차 피해가 예견되는 초대형 복합재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경고는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한의안현 기상관측소는 3시간 누적 100mm 이상을 예고하는 적색 폭우 경보를 발령했고, 급류와 산사태 가능성을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체계였습니다. 깊은 밤, 이미 방재 담당자 상당수가 현장 지휘 체계 밖에 있고 산악 지형 특성상 확성기 방송이나 이동 경보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려진 경보는 도달하지 못한 경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재해는 인재로 증폭되었고 수십 년간 축적된 제도적 허점이 단 1분의 붕괴로 무자비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51세의 석홍청 씨는 잠결에 들려온 소리가 마치 철로 위를 달리는 화물열차와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자마자 아이들을 깨워 언덕 위로 달렸지만 이웃의 집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이 산골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고도 1700에서 1800m, 대도와 상류의 산악마을이라는 지형적 특성은 이번 재난의 파괴력을 키웠습니다. 좁은 계곡 속에서 두 지류가 V자 형태로 만나 하류로 내던져지는 유량은 순식간에 폭증했고 마치 수력발전소 수문을 열어젖힌 듯한 압력이 집과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물은 강이 아니라 흙과 암석과 나무와 철근을 실은 괴물이 되었고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진 듯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스촨성 응급관리청은 525명의 구조인력, 130대의 구조차량, 9마리의 탐지견을 투입했고 인명 구조 레이더, 지하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대형 무인기 쥘룽, 윙롱, II와 국가급 재난경감센터 소속 드론 4대를 띄워 광범위한 정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감지로 생존 신호를 탐색하고 범람한 하도와 매몰 지점을 3차원 정밀 정합하여 구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절벽과 토석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형은 구조대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2차 붕괴가 이어지는 현장에서는 조차 구조대원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조대원의 말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절망의 깊이를 재확인하게 합니다. 현지 행정은 주민 보호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스촨성 한의안현은 500동의 텐트, 3,500장의 담요와 간이 침대, 비상 조명 장비 등을 배포했고 노령층이 많은 상류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전지대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피소에는 어르신들이 젖은 옷을 말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아이들은 흙탕물 속에서 잃어버린 공책과 사진을 찾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물러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포와 상실감,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사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급 급류 산사태 재난 조기경보 플랫폼을 구축해왔습니다. 숨은 지질 기상 데이터의 통합 분석, 고위험 지대 표적 경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스촨 사태는 한밤중의 경보 전달 체계, 산악 취약지 주민 대상 사전 대피 프로토콜, 현장 대응의 일원화 문제 등에서 치명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보가 도달했는지, 주민들이 행동할 시간을 벌어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차원의 기술적 진전이 현장의 사회적, 공간적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앙정부도 전면에 나섭니다. 국가비상관리부와 재정부는 3천만 위안의 중앙재난구호기금을 긴급 배정했고 추가 2차 재난, 토성류, 사면 붕괴, 댐 저수지 안전성 붕괴 등 위험 제거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도부는 현장 구조, 부상자 치료, 교통 회복, 통신 정상화, 2차 위험 제거를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재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적 개선까지 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늘 그렇듯 모든 것은 뒤늦게 시작된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보는 빨랐는가? 대피는 가능했는가? 행정은 사람들의 생존 가능 시간을 계산해줬는가? 그 질문에 당국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급류 재난은 기후변화가 강화시키는 초단기간 초집중 강수 패턴과 산악지형의 구조적 취약성, 야간 경보 체계의 실패, 인공지형 개조와 무분별한 상류 개발이 결합된 복합 재난입니다. 스촨은 지진, 산사태, 홍수, 토성류 등 복합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며 2025년 여름의 극단적 대기 흐름은 이미 너무 많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현실은 여전히 경보는 있었으나 대비는 없었다는 냉혹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도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몇 번 더 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인명피해로 환산할 수 없는 상실, 공동체 붕괴, 트라우마, 그리고 다시 잊혀지는 일상의 반복.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뉴노멀이라면 우리는 제도와 도시와 마을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산지 마을의 야간 대피 매뉴얼, 경보를 주민의 행동으로 연결할 동네 단위 리더십, 드론과 위성 데이터가 주민의 손에 닿게 하는 정보 민주화,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경보 전달 수단, 산사태 가능 지점의 토지 이용 규제 이 모든 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빨라야 한다는 빈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구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화촌의 주민들은 아직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토사 더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구조대는 비가 다시 쏟아질 전 그 짧은 틈을 이용해 더 넓은 지역을 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내려왔지만 그것이 삶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삶을 되돌리는 것은 시간과 공감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스촨은 지금 망가진 길을 다시 잇고 매몰된 집터 위에 임시 거주지를 세우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노인들의 손을 잡고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경보는 있었지만 우리는 살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스촨은 내일의 또 다른 지역 이름으로 바뀌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경보를 보냈다가 아니라 사람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오늘의 이 절규에 최소한의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